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에 너무 치중해서 일하는 거에 비해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듯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말이죠. 젊을 때 가장 열심히 일해야 되고 뭔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물론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물가는 물가대로 나오고 경쟁은 너무 치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얻고 돈을 모으기 빡시고 힘든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근로소득을 무시하면 안 되죠. 어차피 대다수의 사람들은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든 들어가서 자리를 꿰차고 경력을 쌓고 받는 급여를 조금씩 올려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야.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기업을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한군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경력을 제대로 채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 보면 대학교 졸업해도 뭐 빈둥거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아니면 이제 계약직이나 인턴 같은 거 전전하는 사람도 많고 막상 뭔가 제대로 된 어떤 조직사회에서 적응하면서 버텨나가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뭐 다른 유튜버분들 그리고 다큐멘터리 미디어에서도 많이 등장했어요. 요즘에 이제 서울에 졸업하고 나서도 계약직과 인턴을 전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면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은 이 근로소득이라는 걸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 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나 뭐 계약직 이런 거는 정상적인 근로소득이라 보기 힘들어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근로소득은 어떤 정규직 같은 직장에 들어가서 한 직장에서 안 그만두고 오랫동안 일하는 거죠. 그런 활동을 뭐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작 그런 사람들이 근로소득을 무시하고 불로소득을 치중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일 안 하고 이제 뭐 월세나 뭐 기타 수입을 받아가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은 젊었을 때 다 근로소득을 많이 축적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젊었을 때 직장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정상적인 사고는 아니에요. 물론 지금 이제 현금의 가치가 좀 줄어들었고 예전보다 물가가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돈 벌기 힘들다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대학을 나온 이후도 취업하려고 대학을 나왔잖아요. 근로소득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을 무시해서 엄한 데 투자하면 안 돼요. 사실 젊은 사람들은 투자 같은 거 한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잖아요. 자본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이 비투 같은 문제도 왜 사회적 문제가 됐냐 하면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 모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수억대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투자에 재능이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비투 문제가 불거지는 거고.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나서 자기가 해결을 못하니까 도와달라고 하잖아. 자기가 벌려놓고. 자기가 해결해야죠.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왜냐? 성인이잖아요. 애가 아니잖아요. 모든 성인들은 자기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응당 대가를 쳐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되고. 아무리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그 무게가 무거워도 책임져야죠. 그리고 일단 돈부터 열심히 벌어요. 돈부터. 불로소득이 뭐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일단 직장에 들어가서 버틸 생각부터 해. 지금 뭐 젊은 친구들 걸핏하면 뭐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둔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만둬서 뭐 하려고? 그만둬서 마땅히 할 것도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정말 힘든 직장이면 그만둬도 되는데 뭔가 조금만 본인 입장에서 뭔가 성이 안 차거나 뭐 불만 생기면 그만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렇게 쉽게 그만두는 사람은 정작 근로소득이라는 걸 제대로 경험해본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근로소득이라는 걸 제대로 경험하려면 정말 좋은 직장 들어가거나 아니면 한 군데서 오래 일하면서 이제 연봉을 계속 올려나가거나 그렇게 해야 좀
돈이 많이 벌리고, 돈이 많이 벌려야 아 근로소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잠깐 일하는 거, 그냥 푼돈만 버는 거, 그거 어떻게 근로소득입니까? 물론 근로소득 맞긴 하지만 뭔가 제대로 된 근로소득은 아니라는 거죠. 돈이 모이지가 않으니까. 액수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불로소득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어디 제대로 된 데 들어가서 경력을 쌓아서 정말 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근로소득을 버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사고방식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열심히 근로를 해야 되는 나이에 근로소득을 무시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이 뭔가 특별할 거라 생각하는데 전혀 특별하지 않다. 나이를 먹으면 점점 좋은 데 들어가기 힘들어지고,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내가 뭔가 보호받을 것이 없어지고 상황은 안 좋아지는데 과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건지 저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밖에 그 돈으로는 아파트에 아짜도 못 사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옛날이면 그 정도면 얼추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요즘은 택도 없으니 허탈해서 그러는 듯. 아무리 허탈해도 이건 핑계가 될 수 없는 거죠. 무슨 아파트 살려고 태어났습니까? 물론 아파트라는 공간이 살아가면 좋겠지만 한번 생각해봐. 우리나라 지금 추세를 봤을 경우에 출산율도 낮아지고 혼인도 낮아집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완전 박살났어요. 지금 서울이 대한민국 출산율을 다 깎아먹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깎아먹고 있어요. 서울은 0.58명이잖아. 0.5도 깨질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조만간에. 그러면 서울이 이 정도 출산율이 나온다는 거는 지방보다 오히려 결혼할 확률이 더 적다는 거고, 결혼 확률이 적다는 것은 서울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젊은 사람들 중에 신구족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인즉슨 지금 수도권에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1인 가구로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1인 가구 살아가면 그 아파트라는 공간이 필요하겠습니까? 혼자 사는데? 난 솔직히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앞으로 아파트라는 주거 환경이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가족이 없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냐, 앞으로 관리비는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난방비랑 가스비. 이번에 아파트 살아보신 분들 좀 부담 엄청 많이 됐을 겁니다. 난방비, 가스비에 대해서. 혼자 사는 분들보다 배 이상 나왔어요. 훨씬 더 많이. 아파트에 살다 보면 관리비에 대한 부담 피할 수가 없잖아요. 아파트 공간이 넓다 보니 거기다 직원까지 있다 보니까 일반 주거환경보다 관리비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물론 능력이 되는 분들은 그 관리비 충당하고 되겠지만 혼자 살아가는데 벌이가 이렇게 여의치 않은 분들은 관리비도 분명히 부담이 될 거예요. 앞으로 관리비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데는.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 지어진 시축 중에서도 세대수를 다 못 채우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아파트는 다 지어졌는데 구멍이 숑숑난, 사람이 안 들어가서 뭔가 구멍 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앞으로 나아지냐,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입주자가 적은 아파트는 또 관리비를 N빵 해야 되니까 N빵 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관리비는 더 많이 나오겠죠. 앞으로 그런 아파트가 적어지겠습니까? 늘어나겠습니까? 늘어나겠죠. 애초에 아파트라는 공간이 1인 가구들한테 좋은 공간이 아니에요. 가족을 형성하는 사람한테 좋은 공간이죠.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자녀를 안 키우고 결혼 안 하게 되면 아파트에 굳이 그렇게 막 악착같이 몸맬 필요는 없어요. 물론 아파트라는 공간 들어가면 좋지. 근데 아파트를 못 들어간다고 돈 모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건 아니죠. 이게 뭔가 말이 이상해. 요즘에 얘기하면 뭔가 굉장히 뭐 아니면 도예요. 굉장히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안 그래요? 아니 무슨 아파트에 못 들어가면 뭔가 돈 모을 이유가 없는 건가? 2억이라는 돈의 가치가 없어요? 아니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세게 얘기할까? 아니 요즘에 젊은 사람들 중에 2억이라는 돈을 모아본 적은 있어? 1억 가본 적은 있어요? 5천만 원 가본 적은 있어? 왜 이렇게 2억이라는 돈 만져본 적도 없어서 왜 2억이라는 돈 쉽게 얘기해?
나 이게 제일 어이가 없습니다. 막상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통장이 2천만이라도 있는 사람 있을까? 마이너스 없이, 대출금 없이, 그냥 순수 자기가 모은 돈으로 2천, 4천 모은 사람이나 있을까요? 집을 모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해. 돈도 없는 양반이. 모으려고 노력도 안 한 사람이 저런 얘기 한다니까? 요즘에 2억 있어봐야 뭐 3억 있어봐야 아파트 못 들어가지 않냐? 아니, 돈을 모아놓고 얘기해, 돈을 모아놓고. 그 정도 만들어 놓고 얘기하라니까? 그 발끝에 떼도 못 따라갔잖아요. 그,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시사적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비투해가지고, 그, 빚이 한 3억인가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요즘에 뭐, 악착같이 20년 모아봐야, 5억도 안 되는데, 그 돈 가지고 아파트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정작 자기는 빚이 3억이야. 3억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 참 굉장히 좀, 어설프지 않습니까? 유튜브 영상 있으면 삼정님 한번 찾아보세요. 그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코웃음 치고 있어요. 댓글 보면. 진짜, 가관이라고. 아직 정신 못 차렸네. 내가 봐도 그래요. 아니, 돈을 모아본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 그리고 돈을 어떻게 모아본 사람들은. 돈을 안 모아본 사람이 2억, 3억을 쉽게 얘기해. 돈을 저렇게 모아본 사람들, 5천만 원, 1억이도 모아본 사람은 저 모으기까지 과정이 얼마나 힘든가 알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 안 해. 설령 아파트를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아니, 당장 월세 내기도 힘든 사람들이 무슨 2억, 3억을 모아봐야 뭐 아파트 못 들어간다. 아파트 전세 자금도 안 된다. 월세나 똑바로 내세요, 월세나. 자꾸 밀리지 말고. 뭔가 제대로 모아보고 그런 얘기 모아보고. 꾸준하게 돈을 모으고 나서. 왜? 아파트 못 사면 실패한 인생이야? 그렇게 말하는 본인이 실패한 인생이야. 마인드 자체가. 그럼 아파트에서 무조건 행복할까? 아파트에서 뭐 사건, 사고 안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엄청 많이 일어나. 아파트에. 아파트가 알고 보면 굉장히 시끌벅적한 공간이에요. 잘 몰라서 그렇지. 뭔가 마인드부터 바꿔야 돼. 뭔가 있잖아요. 돈을 모아가면서 성장하는 뭔가 좀 재미를 알아야 됩니다. 아파트에 못 들어가도 2억 있으면 투룸 전세 들어갈 수 있습니다. 투룸 전세. 서울을 아니라고 치면 지방이면 빌라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변두리 아파트 들어갈 수 있다거나. 무시할 수 있는 돈이 아니야. 어떻게 이게 젊은 사람들이 뭐 서울 아파트 들어가는 게 인생 시대 뭐 전부가 돼버렸어. 어떻게 이렇게 시야가 좁은지 참. 아파트가 아니라 당장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살면서 얼마까지 돈을 모을 수 있는지, 만들 수 있는지, 그거부터 생각을 해요. 아니, 인생 꼭대기까지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산을 가기 전에 정상 운운하고 있다니까? 정상까지 올라가서 얘기하든가, 산 중턱까지 가고 얘기하든, 산도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저 산 가봐야 뭐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달라, 이게? 산 입구에서. 만약 그런 사람 옆에 있잖아요. 그럼 집에 가라고 하죠, 그냥. 이 혼자 가라. 다시 여기 끼지 마.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2억 밖에가 아니라 2억씩이 납니다. 지금도 2억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통장 잔고에. 막상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2억은 거의 2천만 원, 1천만 원도 없는 사람들 부지기수인데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돈을 어느 정도 모아보고 그런 얘기 하시던가. 뭔가 만들어보고 인생에서 뭔가 성취라는 것을 좀 이뤄보고 얘기하세요. 그때 가서 얘기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2억을 아파트를 못 사더라도 2억 가지고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건 너무 많습니다. 꼭 아파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 지긋지긋한 원룸이 탈출할 수 있고 보다 생활 환경이 좋은 공간으로 이사 갈 수 있어요. 그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성장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허황된 꿈 꾸지 말고 내가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한 계단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